네, 안녕하세요. 정성논술입니다. 이어서 덕성여자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논술 문항 2번을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45분입니다. 문제 2. 제시문 가는 평화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다, 라, 마, 바 다섯 개가 나오네요. 거기에 나타난 평화 달성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이 가의 개념이 제시됐고요. 이 다섯 개 문단에 노력이 있다, 그런 구성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개념에 따라 구분하고라는 말은 이제 나눈다는 얘기인데요. 그 개념이 아마 두 가지가 있으니 그 두 가지에 맞춰서 이 다섯 개를 나누라는 얘기죠. 둘로. 그리고 그 이유 쓰세요, 그겁니다. 자, 이런 구성입니다. 문제. 그럼 가에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볼까요? 갈등은 소재가 갈등이네요.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면서 물리적 직접적 폭력 외에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폭력 두 가지인데요. 자, 그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물리적 직접적 폭력이 소극적 평화, 그걸 방지하는 거, 그것이 소극적 평화고,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방지하는 것이 적극적 평화다라고 이렇게 대응되고 있죠. 소극적 평화란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맞죠? 이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러나 빈곤,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갈등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의 적극적 평화. 그러니까 적극적 평화가 구조, 문화적 폭력을 없앤 상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다시 소극적 평화란 물리적 폭력이 없는 거, 적극적 평화란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조적, 문화적이라는 말은 여기 빈곤, 인권 침해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폭력. 하나는 물리적 폭력. 이렇게 둘로 나눴던 개념입니다. 이처럼 적극적 평화는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한다. 자, 이게 인간 안보 차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의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고요. 이제 아까 어떤 나다라마 바에서 둘로 나눌 겁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무릇 토지는 세상의 커다란 근본이다. 춘추에 따르면 제후는 임금이 내린 토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대부라 할지라도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 이제 힘센 백성들이 논밭을 점유한 것이 수백 수천 경 이르니 그 부유함이 임금과 제후를 넘어섰으면 스스로 토지를 제멋대로 소유한다. 정전법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마땅히 식구 수에 비례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제한하는 거죠. 국가에서 멋대로 소유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토지 소유의 한계를 정하여 함부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요거 뭡니까? 빈곤이죠. 빈곤. 차별 같은 것에 대한 극복. 그러니 적극적 평화에 해당되겠죠. 자, 다. 자, 핵 확산 금지. 자, 핵 금지. 벌써 느낌이 오죠? 요거는 전쟁. 즉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이외 국가로 핵무기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핵 보유국 간의 협상에 따라 1970년에 발효되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목표는 세 가지다. 첫째, 핵 보유국이 선의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제거. 나왔죠? 둘째, 비핵 보유국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는 것. 셋째는 모든 회원국이 국제 원자력 기구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안전조치. 결국 적극적 평화죠. 전쟁 방지. 자, 선별적 복지는 행복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시장 경제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붕괴되었을 때 제한적으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회복지 이것도 빈부격차에 해당되는 적극적 평화죠. 따라서 재산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자, 선별적 복지는 한정하여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거고 그 사례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 대상을 게으르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부정적 낙인 효과까지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했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보편적 복지가 또 따로 새로운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 기능이므로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자,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것과 좀 다르죠. 따라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사례로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자, 전부 어떻습니까? 적극적 평화죠. 건강보험 등을 들 수 있다. 누구든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와는 다르게 부정적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 그렇겠죠. 당연히. 누구나 다 하니까. 자, 적극적 평화에 해당되는 복지에 대한 얘기를 봤고요. 자,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돕는다. 돕는다에서 느낌이 복지 느낌이 좀 오는데요. 물에 빠진 어린아이 바로 곁에 서서 바라보기만 할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아프리카의 기근 무시할 수 있다. 멀리 있고 또 우리와 인종도 다르고 하니까. 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당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이냐가 우리 의무의 결정적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견해에는 그 타당한 근거가 발견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는 의무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나 얼마나 떨어져 있든 간에 의무는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도와야 할 의무. 예를 들어 인종적 친화성을 고려해 보자. 유럽 사람들은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기 전에 가난한 유럽인들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그러한 제안을 즉석에서 거부할 것이며
이것이 그 이유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서 제시되었다. 자, 뭐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싱어의 의무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지역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똑같이 도와야 하는 의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니까 적극적 평화죠. 자, 이제 마지막이 되네요. 바.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민자 나왔네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사회 질서와 가치, 언어 등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자, 문화적인 차별성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는 기존 사회 문화와 가치 속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들을 융화하거나 흡수해야 한다고 보는 동화주의 관점이다. 동화주의 관점은 이민자가 자신의 언어와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이민 온 그 나라의 기존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자, 예를 들어 프랑스는 공화주의 전통에 입각한 동화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화주는 무분별한 사적 이익 추구보다 공적 이익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프랑스의 동화주의는 다른 문화에서 프랑스로 온 사람이 문화적 적응 과정을 거쳐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어 융화되는 것을 뜻하는데 물론 개별 가족 내에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보존은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인정되고 사회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다. 자, 프랑스 동화주의는 누구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지녔든 간에 일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 어떤 국가 출신들을 초월하여 도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 그 지역을 초월하여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봤듯이 자 보시면은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없는 평화와 그다음에 소극적 적극적 평화로 나눴는데요. 자, 물리적 직접적 폭력 외에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적극적 평화로 나누었을 때 방금과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동화주의 관점은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이것은 소극적 평화에 해당되겠습니다. 흡수하고 통일시켜서 문화적 차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각각 그 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상관없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적절한 평화라고도 볼 수 있는 소극적 평화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작. 제시문 가에서는 자, 제시문 가에서 갈등은 주어를 갈등으로 하죠.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시한다. 자, 이제 나눕니다. 아까도 우리 보았듯이 다와 바는 소극적 평화고 이렇게 먼저 두 갈식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노력이다. 짧게 먼저 답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근거 쓰는 거예요. 구성은 이렇습니다. 항상 두 가지식으로 답 먼저 쓰고 근거. 우선 다부터. 자, 다는 자 그럼 그게 왜 소극적 평화냐? 다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나오죠. 그래서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므로 요거는 물리적 폭력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물리적 폭력을 그 물리적 폭력이란 말이 추상적인데 좀 구체적으로는 전쟁을 말하는 거죠. 여긴 전쟁을 억제하려는 소극적 평화다. 그 소극적 평화다 그러면 어색하니까 평화를 위한 노력이다. 됐고 그다음 아까 프랑스 얘기 봤죠? 동화주의. 바의 동화주의는 바로 주어를 동화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게 빠르겠죠? 자, 바의 동화주의는 이민자들의 문화를 각각을 근데 그 나라의 특색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문화를 융화 또는 흡수하여 사회 통합하기에는 좋겠죠.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 각각 이민자들의 그 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니까 문화적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무시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고려하지 않으므로가 조금 더 문장스럽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고려하지 않으므로 소극적이다. 그럼 소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이다. 또 똑같이 쓰면 됩니다. 노력에 해당된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다 정리했었던 그 나라마 이제 다바 빼고 나라마가 적극적 평화인데요.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접속어는 이때 반면 이런 게 좋습니다. 반면 반대라는 뜻이죠. 반면 이게 좋습니다. 자, 한꺼번에 역시 또 마찬가지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나라마가 적극적 평화다 라고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나라마는 적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이다. 뭐 조금 건조하니까 이루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면 답 얘기했으니 근거. 자, 우선 나는 토지제도 나왔죠, 아까? 정전제. 그 토지제도 개선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을 방지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가난 개선이죠. 그 뭐 빈부격차 해소 이런 말 좋죠.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고
조금 문장을 세 개니까 좀 이어서 갈게요. 노력이고 다음 라는 복지였죠. 아까 선별적 그리고 또 보편적 복지가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 복지를 통해 구성원들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서 가난을 최소화하고자 뭐 극복하고자 이래도 되고요. 좀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적극적 평화다라고 마지막 여기 서술을 하나 끝에 하나 써주고요. 위한 노력이다 라고 써주고요. 이제 하나 남은 자, 마 역시 뭐 이런 접속어 좋고 마 역시 국가 인종을 초월하여 빈곤한 대상을 돕자고 했죠. 자, 빈곤한 대상을 아까 싱어 대상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함으로 역시 이것도 적극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뭐 간단하게 그냥 위한으로 할게요. 위한 노력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면 여기 500자 가량 분량으로 답안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덕성여자대학교 전 시간에 이어 문제 1과 오늘 문제 2번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꼭 한번 자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